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한 마디가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2028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암호 체계를 깨버릴 수 있다. 이더리움은 4년 안에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건 그냥 이더리움 개발자들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는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나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예금 토큰,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의 운명까지 전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 시대가 정말 온다면 내 지갑 속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안전할까? 이 질문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비탈릭이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은 아닐 텐데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이런 강력한 경고를 던진 건가요? 네. 이 발언이 나온 곳이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 대북 커넥트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아주 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왔죠. 비탈릭의 큰 그림은 이거예요. 이제 이더리움의 핵심, 그러니까 레이어 1은 더 이상 크게 바꾸지 말고 안정화시키자. 안정화시키자. 네. 대신 혁신은 레이어 2나 지갑 같은 주변 생태계에서 일어나게 하자. 바로 이 안정화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닥칠 가장 큰 위협, 즉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의 숙제니까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레이어 1부터 대비하자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그의 발언을 다시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쓰는 타원 곡선 암호, ECC라고 하죠. 이게 양자 컴퓨터에 의해 빠르면 2028년에 깨질 수 있다. 2028년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4년 안에 양자 내성 암호 PQC로 전환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들 논란 포인트가 2028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랑 4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딱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 2028년이라는 게 정말 현실적 예측인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암호를 깨는 그날을 저희가 Q-Day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분석가들은 이 Q-Day가 2028년에서 2034년 사이에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생각보다 가깝네요. 반면에 훨씬 보수적인 시각도 있어요. 아직 20년에서 40년은 끄덕없다. 그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잠깐만요. 20년, 40년 뒤의 일이라면 사실상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탈릭은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4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Q-Day가 정확히 언제 오냐 이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시점은 달라도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새로운 암호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테스트하고 안정화하는데 최소 4년에서 10년은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즉 비탈릭의 메시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태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방파제를 쌓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그러니까 Q-Day가 2030년에 오든 2040년에 오든 준비 기간이 10년 걸린다면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니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 체계 문제가 왜 이더리움만의 일이 아니라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아직은 좀 희미하게 느껴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왜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블록체인의 보안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야 해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대부분 타원 곡선 암호 ECC라는 걸 쓰거든요. 네. 이건 내 개인 키를 이용해서 공개 키를 만들고 이걸 또 변환해서 지갑 주소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주소나 공개 키를 가지고 개인 키를 알아낼 수는 없게 설계되어 있죠. 그렇죠. 내 계좌번호, 그러니까 지갑 주소를 안다고 해서 내 계좌 비밀번호, 개인 키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구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 USDT는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블록체인의 ECC 보안에 목숨을 맡기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테더사나 서클사 같은 발행사들이 준비금을 보관하는 지갑 역시 ECC 보안을 쓰고 있죠.
이중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바로 그 근본적인 원리를 깨버린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하면 기존 컴퓨터로는 수억 년이 걸려도 불가능했던 일을 해내요. 바로 다른 사람의 공개 키만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 키를 역으로 계상해내는 거죠. 와, 마스터 키를 복제할 수 있다니. 그럼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요? 크게 네 가지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준비금 탈취예요. 준비금 탈취. 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수탁기관이 수십조 원의 준비금을 보관하는 온체인 지갑의 개인 키가 탈취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준비금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홍보해봤자 그 금고문이 열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브릿지나 멀티시그 공격이에요. 요즘 여러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브릿지 기술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쓰죠. 또 보안을 위해 여러 개의 키로 관리하는 멀티시그 지갑도 많고요. 이게 평소엔 안정정치인데 양자 컴퓨터 시대에는 오히려 공격해야 할 표면적만 넓혀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이게 더 무서운데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권한 탈취예요. 권한 탈취요? 네. 스테이블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관리자 키, 예를 들어 오너 키 같은 게 탈취되면 공격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토큰을 무한정 찍어내거나 특정 사람의 지갑을 동결시키거나 아예 컨트랙트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지배하는 규칙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건 그냥 돈을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화폐 발행의 주권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말 심각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과거 거래의 신뢰 붕괴예요. 개인 키를 복제해서 전자서명을 위조할 수 있게 되면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과거의 거래 기록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돼요. 어제 당신이 나에게 보낸 $100가 정말 당신이 보낸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시작되면 블록체인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는 첫째, 오프체인에 있는 현금, 국채 같은 준비금, 그리고 둘째, 온체인의 암호 보안이라는 두 개의 다리로 서 있다. 양자 컴퓨터 이슈는 이 중에 온체인 보안이라는 다리 전체를 그냥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인 거네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준비금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준비금에 접근하는 디지털 문이 종이장처럼 찢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비탈릭이 언급한 4년이라는 시간으로 돌아와 볼게요. 온체인 보안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4년일까요? 이 거대한 암호 시스템을 바꾸는 게 4년 안에 가능하기는 한가요? 오히려 너무 낙관적인 숫자 아닌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에요. 4년이라는 시간은 4년 안에 모든 전환을 끝내자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최소 4년은 걸리는 대수술이니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자는 의미에 가깝죠. 아, 시작하자는 의미? 네.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이죠? 우선 수많은 양자내성 암호, PQC 알고리즘 후보군 중에서 어떤 걸 표준으로 채택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해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카이버나 딜리티움 같은 알고리즘을 표준으로 정하고는 있지만 이걸 블록체인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다음엔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를 뜯어고쳐야 해요. 지갑, 노드 소프트웨어, 수많은 레이어 2, 브릿지, 디파이 프로토콜까지 전부 코드를 수정해야 하죠. 거의 도시 전체의 수도관을 교체하는 수준의 대공사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바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수억 개의 지갑 주소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새로운 암호 체계로 옮길 것인가. 아, 그것도 문제네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이전 과정에서 모든 자산이 도난당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4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장의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해커 그룹이 Q-데이에 거의 근접했다 이런 소문만 돌아도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디지털 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통금융에서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달려가는 뱅크런이 일어나잖아요. 네, 뱅크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은 1달러짜리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게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믿음을 보장하는 온체인 인프라의 보안이 곧 뚫릴 거라는 공포가 퍼지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던지고 실제 달러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달러 가치가 무너지는 디패깅 사태가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죠. Q데이가 오기도 전에 공포만으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공포만으로 디지털 런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뉴스를 접한 우리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프로젝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옥석을 가릴 수 있을까요? 미래의 돈이 될 인프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게 만들죠. 인프라로서의 준비. 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볼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양자내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 네, 그냥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PQC 알고리즘을 검토 중이고 언제쯤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봐야 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나 백서에 PQC나 양자내성 같은 키워드가 있는지부터 찾아봐야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둘째, 전환 전략이 안정적인가 아니면 급진적인가 이걸 봐야 해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ECC 방식과 새로운 PQC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주소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가진 곳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셋째, 보안과 탈중앙화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관리자 키 개수를 줄이면 양자 컴퓨터의 공격 대상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중앙화 리스크는 커지죠. 아, 그러네요. 이 어려운 균형점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지 그들의 설계 철학을 엿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민간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를 준비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에게도 똑같이 던져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양자 리스크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 리스크가 된 거예요.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가 심사를 할 때 담보 비율이 얼마냐만큼이나 양자 내성 전환 계획이 있느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이 미래의 디지털 화폐를 설계할 때 이자 허용 여부나 발행 주체 같은 현재의 논의를 넘어서 이 인프라가 과연 양자 시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함께 던져야 한다. 양자 시대까지 살아남는 인프라인가? 라는 질문, 정말 뇌리에 박히는 말이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최종 가이드를 정리해 주시죠. 당장 내 자산을 다 팔아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절대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마세요. 2028년이면 모든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된다 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20년에서 40년은 안전하다는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다만 어떤 시나리오가 맞든 전환에 수년이 걸린다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경고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말라는 거군요. 그럼 프로젝트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 항목은 이 프로젝트가 양자내성이라는 주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는가예요. 백서나 블로그 어디에도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항목은 보안을 비용으로 취급하는가 투자로 대하는가예요. 만약 프로젝트가 오직 저렴한 수수료나 높은 이자율 같은 단기적인 혜택만 내세운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인프라 안정성에는 소홀할 수 있어요. 보안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항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고수익 이자 상품으로 포지셔닝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결제 인프라로 보는가? 양자 컴퓨터 이슈는 단기적인 가격 등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이 네트워크와 토큰이 10년, 20년 뒤에도 신뢰할 수 있는 돈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묻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양자 컴퓨터 이슈는 하나의 거대한 필터 역할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양자 컴퓨터 뉴스는 코인 망한다 대 아직 멀었다의 이분법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미래의 보안 표준으로 먼저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려내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프로젝트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오늘은 비탈릭 부테린의 경고를 시작으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온체인 보안이라는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유와 공포만으로도 디지털 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보실 때 단순히 수수료나 이자율 같은 눈앞의 이익을 넘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네트워크가 10년 뒤에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꼭 함께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인프라와 기술의 근본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